이제 그만하자고. 자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다시는 내 꼴 볼 생각하지 말게. 수화기 너머로 고함을 치고 거칠게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쿵 하고 수화기를 내려놓는 소리가 적막한 거실을 때립니다. 칠순을 바라보는 김씨의 거친 숨소리가 텅 빈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분이 풀리지 않아 씩씩거리며 부엌으로 걸어가 냉수를 한컵 들이켜보지만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불덩어리는 좀처럼 식지 않습니다. 식탁 의자에 철썩 주저앉아 떨리는 손을 진정시켜 봅니다. 40년을 알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젊은 시절 아이들 키우며 힘들 때 서로 소주잔 기울이며 위로하던, 형제보다 더 가깝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고작 정치 이야기 하나가 뭐라고 서로 언성을 높이다가 뱉지 말아야 할 말까지 뱉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는 안 본다, 다시는. 허공에 대고 다시 한번 소리쳐보지만 사실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고 창밖이 어둑어둑해질수록 화가 났던 마음의 자리에 스멀스멀 후회와 두려움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요란하게 울리는 텅 빈 거실에 덩그러니 앉아 김씨는 생각합니다. 이러다 내 주변에 정말 아무도 남지 않는 건 아닐까? 나이 들어서 말동무 하나 없이, 속마음 털어놓을 친구 하나 없이 쓸쓸하게 늙어가는 건 아닐까? 먼저 전화를 걸어 미안하다고 사과하자니 늙은이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가슴이 답답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 한구석에도 혹시 이런 밤을 보내신 기억이 있으신지요? 반갑습니다. 인생의 황혼역, 지혜의 등불을 켜는 시간. 인생의 쉴 곳, 지혜의 숲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관계라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와 멱살 잡고 싸우고 나서도 며칠 뒤에 슬그머니 찾아가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야, 내가 미안하다 한마디면 눈 녹듯 풀리곤 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오히려 그렇게 싸우면서 정이 들기도 했지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나이가 드니 한 번 틀어지면 영영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립니다. 섭섭한 마음은 쉬이 사라지지 않고 옹졸한 자존심은 하늘을 찌릅니다. 심지어 어제의 친구가 세상에서 둘도 없는 원수, 죽어서도 안 볼 철천지 원수가 되어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은 여전히 따뜻한 사람의 온기를 그리워합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을 간절히 원합니다. 외로움이 뼈에 사무치게 싫으면서도 왜 입 밖으로 나가는 말은 자꾸만 상처를 주고 가시도 친 말로 사람을 밀어내는 걸까요? 왜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아픈 말을 던지고 돌아서서 후회하는 일을 반복하는 걸까요? 오늘은 조선 최고의 실학자이자 유배라는 절망적인 고립 속에서도 사람에 대한 공부를 멈추지 않았던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를 빌려보야 합니다. 다산 선생님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당대 최고의 천재였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전라도 강진 땅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18년이라는 긴 세월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정적들이 득실거리는 세상, 믿었던 제자가 배신하고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비정한 현실을 온몸으로 겪어낸 분입니다. 그 척박하고 외로운 유배지에서 다산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결국 사람을 얻는 것도, 사람을 잃는 것도, 그리고 원수를 만드는 것도 모두 내 입에서 나가는 말과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처세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험한 세상에서 나를 지키고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을 남기기 위한 생존의 철학입니다. 만약 지금 마음속에 껄끄러운 사람이 있거나 사소한 말실수로 멀어진 인연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계신다면, 혹은 자식이나 며느리, 사위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아 소가리를 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다산이 전하는 이 세 가지 대화의 비법을 가슴에 새기신다면 껄끄러운 억도, 심지어 철천지원수도 결국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입니다.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니 닫을수록 존경이 열린다. 다산은 유배지 강진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간곡히 이렇게 적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격렬하게 성토하지 말아라.
비록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그것이 상대의 아픈 곳을 찌르는 칼이 된다면 그 칼 끝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집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일지도 모릅니다. 살아온 세월이 길다 보니 아는 것도 많고 경험한 것도 많아서 누군가에게 자꾸 가르침을 주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실수하는 걸 보면 안타까워서 한마디 해줘야 하고, 친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으면 바로잡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립니다. 내 딴에는 다 애정이고 관심이고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과연 그럴까요? 오랜만에 찾아온 며느리가 정성껏 국을 끓여 밥상을 차려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시어머니가 국물 한 숟가락을 떠먹어 보니 간이 좀 셉니다. 이때 시어머니는 며느리 건강 생각해서 또 우리 아들 입맛 생각해서 좋은 마음으로 한마디 합니다. 얘야, 국이 좀 짜다. 소금을 덜 넣어야 건강에 좋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자극적으로 먹어서 탈이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지당하고 옳은 말씀입니다.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말하니까요. 하지만 그 말을 들은 며느리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집니다. 며느리는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 아침부터 장바다가 끓였는데 고맙다는 말보다 지적부터 하시네 하는 서운함이 싹 틉니다. 밥머리 또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시어머니는 다 너 잘되라고 한 소린데 왜 입이 대빨 나왔니 하면서 또 서운해합니다. 이 사소한 한마디가 고부 갈등의 씨앗이 되고 결국 명절에 얼굴 붉히는 원인이 됩니다. 다사는 말합니다. 굿이 화지문,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다.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감추면 몸이 편안해진다는 뜻입니다. 나이 들어서 존경받는 어른의 특징은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산유수처럼 지식을 뽐내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어른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안 하고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부족함이 훤히 보이고 내 입에서 지적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을 때 그것을 꿀꺽 삼키고 온화한 미소로 대신하는 인내, 그것이 바로 어른의 품격입니다. 만약 아까 그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짠 국을 맛보고도 아무 말 없이 그저 맛있게 비웠다면 어땠을까요? 혹은 며느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물을 조금 부어 먹으며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아가, 바쁠 텐데 오늘 와줘서 고맙다. 네가 차려준 따뜻한 밥을 먹으니 없던 힘이 나는구나. 이렇게 덕담만 건넸다면 어땠을까요? 며느리는 나중에라도 국이 짰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혹은 남편이 국이 좀 짜네 라고 했을 때 아무 말 없이 다 드셔주신 시어머니의 깊은 배려와 사랑을 깨닫고 고개를 숙이게 될 것입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다음엔 더 맛있게 해드릴게요. 라며 진심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00마디 훈계보다 더 무겁고 큰 울림을 주는 침묵의 힘입니다. 누군가와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싶어질 때 다산의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이기려 하지 마라. 말로 이기는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다. 논리로 상대를 굴복시키고 말발로 상대의 길을 꺾어서 얻은 승리는 결국 원한이라는 빚을 남길 뿐이다. 말싸움에서 이기면 기분은 잠시 시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친구를 잃습니다. 나는 가족을 잃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논쟁에서 상대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침묵과 미소로 상대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적을 만들지 않는 가장 쉬운 방법, 내 주변에 사람을 남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입을 무겁게 하여 실수의 싹을 자르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딱 한 번만 꿀꺽 삼켜보십시오. 그 침묵의 공간에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내 마음처럼 헤아리는 서를 행하라. 다산 정약용 선생은 평생을 두고 실천해야 할 단 한 글자를 꼽으라면 바로 용서할 서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이 서자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같을 여자 밑에 마음 심자가 있습니다. 즉, 나의 마음과 다른 사람의 마음이 같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공감이고 배려고 진정한 용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급기야 원수로 여기게 되는 이유는 대부분 이해할 수 없음에서 시작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할까? 어쩜 저렇게 예의가 없을까?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 화가 나고 그 화가 쌓여 미움이 되고 미움이 굳어져 돌덩이 같은 원망이 됩니다. 하지만 다사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사람인들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느냐? 그에게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것이다. 네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서는 함부로 그를 비난하지 말라. 동창회나 모임에 나가면 꼭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친구가 한 명씩 있습니다. 앉자마자 자식이 대기업에 취직했네. 이번에 산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네. 사위가 해외여행을 보내줬네 하며 거들먹거리는 친구를 보면 솔직히 배알이 꼴리고 꼴부견이라며 고개를 돌리게 됩니다. 돌아오는 길에 다른 친구들과 흉을 봅니다. 저 친구는 늙어서도 허세가 심해. 아주 잘난 척이 하늘을 찌르는구먼 하며 비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산의 지혜, 서의 눈으로 그 친구를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겉으로 보이는 거만함 껍질 속에 숨겨진 그 친구의 진짜 마음을 들여다봅시다. 어쩌면 그 친구는 지금 몹시 외로울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바쳐 일한 직장에서 은퇴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사라진 상실감에 시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집에서는 아내 눈치 보라고 기 한 번 못 펴고 다 커버린 자식들에게는 늙은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으며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앞에서라도 인정받고 싶고 나 아직 안 죽었다, 나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서 저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거만한 태도 이면에 숨겨진 불안과 외로움, 인정투쟁을 읽어내는 힘, 그것이 바로 다산이 말하는 사람 공부의 핵심입니다. 상대의 무례함이나 공격적인 태도를 나에 대한 엄격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대신 오죽하면 저럴까, 무슨 힘든 일이 있어서 저렇게 날카로울까, 저 친구도 늙어가느라 참 애쓰는구나 하고 측은지심을 가져보십시오.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순간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 마음속에서 펄펄 끓던 분노가 차분한 연민으로 바뀝니다.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 나쁜 놈이 아니라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 환자가 아파서 비명을 지르거나 헛소리를 한다고 해서 화를 내는 의사는 없습니다. 그저 치료해줘야 할 대상, 보듬어줘야 할 대상일 뿐이죠.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상대가 아무리 가시돋친 말을 해도 내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아이고, 저 친구가 오늘따라 마음이 많이 아픈가 보구나 하고 넘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허허 웃으며 이렇게 받아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자네, 오늘따라 목소리에 힘이 들어간 걸 보니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는가? 술이나 한잔하게 내가 들어줌세. 원수를 내 편으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날카로운 논리가 아니라 따뜻한 연민입니다. 이소부화의 나그네 이야기 아시죠? 차가운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나그네는 옷깃을 더 단단히 여밀 뿐입니다. 하지만 따뜻한 햇볕이 비추면 스스로 외투를 벗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상대의 마음을 녹이고 무장해제시키는 것은 내가 당신의 사정을 안다, 당신도 참 힘들겠구나 라는 그 따뜻한 눈빛 하나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그 미운 사람, 오늘 밤에는 미워하는 대신 한번 불쌍히 여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마음의 전환이 여러분의 밤을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용서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미움이라는 지옥불에서 나 자신을 꺼내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입니다. 험담은 돌고 돌아 나를 치지만 칭찬은 돌고 돌아 적을 내 편으로 만든다. 우리는 살다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의 험담을 하게 됩니다. 없는 자리에서는 나랏님 욕도 한다는데 싫은 사람 뒷담화 좀 하는 게 뭐 어떠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과 모여서 싫어하는 사람 흉을 보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맞장구 쳐주는 사람들과 왠지 모를 유대감도 생기는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다사는 이를 가장 경계했습니다. 남을 비방하는 말은 깃털처럼 가벼워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멀리 날아가지만 남을 칭찬하는 말은 바위처럼 무거워 좀처럼 옮겨지지 않는다. 그러나 깃털은 결국 내 눈을 찌르고 바위는
내 집의 주춧돌이 된다. 내가 무심코 뱉은 험담은 반드시 돌고 돌아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이야기인데 라고 시작하는 말일수록 더 빨리 퍼집니다. 김씨가 자네 욕을 하더라. 김씨가 자네 보고 성격이 괴팍하다던데? 라는 말은 전해지는 과정에서 살이 묻고 과장되고 왜곡됩니다. 그러면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내가 뱉은 말 한마디가 철천지 원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와 사이가 틀어진 사람, 나를 험담하고 다니는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찾아가서 따져야 할까요? 아니면 똑같이 욕을 해줘야 속이 시원할까요? 다사는 아주 고도의 심리전술, 어른의 지혜를 제안합니다. 바로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를 험담하고 다니는 친구 박씨가 있다고 칩시다. 억울하고 분해서 당장이라도 쫓아가 멱살을 잡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박씨 그 인간 사실은 아주 질 나쁜 인간이야 라고 떠들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입술을 꽉 깨물고 꾹 참으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 앞에서 태연하게 그 친구를 칭찬하십시오. 그래도 박씨 그 친구가 심성은 참 고운 사람이야. 예전에 내가 정말 힘들 때 쌀 한 가마니 아무 말 없이 보내준 적이 있거든. 요즘 나한테 무슨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알고 보면 참 배울 점이 많은 친구지. 난 그 친구 늘 고맙게 생각해. 이렇게 말해두면 이 말 또한 반드시 돌고 돌아 박 씨의 귀에 들어갑니다. 누군가가 박 씨에게 가서 전하겠지요. 이보게, 자네는 김 씨 욕하고 다니는데 김 씨는 자네 칭찬을 하더라. 자네가 옛날에 도와준 거 잊지 않고 참 고마운 사람이라던데 자네가 오해하는 거 아니야? 이 말을 들은 박 씨의 마음은 어떨까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겁니다. 나는 그를 칼로 찔렀는데 그는 나에게 꽃을 던진 격이니까요. 나는 소인배가 되고 김 씨는 대인배가 되는 순간입니다. 사람은 심리적으로 자신을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계속해서 칼을 겨누지 못합니다. 칭찬을 받는 순간 마음에 빛을 졌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굴하게 아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 큰 그릇으로 상대를 감싸 안아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진심 어린 칭찬을 전해 들은 그는 머지않아 주줍거리며 다가와 사과를 하거나 예전보다 더 든든한 내 편이 되어줄 것입니다. 어쩌면 평생 내 험담을 하고 다닐 뻔했던 적을 가장 충성스러운 우군으로 만드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 관계가 서먹해진 자녀나 며느리, 사위가 있다면 이 방법을 꼭 써보십시오. 직접 얼굴을 맞대고 칭찬하는 것이 쑥스럽고 어색하다면 손자나 다른 가족을 통해 은근히 흘려보십시오. 내 아버지가 겉으론 무뚝뚝해도 속으론 내 걱정뿐이다. 어제도 친구분들 만나서 내가 참 성실하고 효자라고 자랑하시더라. 우리 며느리 일하느라 바쁜데도 살림 똑소리 나게 한다고 내가 늘 고맙게 생각한다. 이 한마디가 바람을 타고 당사자의 귀에 들어가는 순간 얼어붙은 가족관계를 녹이는 따스한 봄바람이 될 것입니다. 적을 없애는 가장 확실하고 위대한 방법은 적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적을 내 친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바로 내 입, 내 언어의 온도에 달려 있습니다. 비난은 침묵으로 삼키고 칭찬은 소리내어 널리 퍼들이십시오. 그것이 다산이 유배지에서 피눈물로 깨달은 그리고 우리에게 전하는 인간관계의 궁극적인 해법입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그리고 인생의 후반전을 달리고 계신 선생님 여러분, 인생의 황혼기, 이제는 더 이상 싸워서 이기는 것이 중요한 때가 아닙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도 아니고 논리로 상대를 제압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져주어서 이기는 것, 품어주어서 내 편으로 만드는 것, 넉넉한 웃음으로 허실실 넘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의 지혜이고 품격입니다. 오늘 다산 정약용 선생님과 함께 나눈 세 가지 말씀을 가슴 깊이 간직해 주십시오. 첫째, 입은 닫을수록 존엄이 생긴다. 말하고 싶을 때, 훈수 두고 싶을 때, 화가 날 때 딱 한 번만 더 침묵하십시오.
그 침묵이 여러분을 지켜줄 방패가 될 것입니다. 둘째, 미운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 사람도 늙어가느라 사느라 힘들어서 비명을 지르는 것이라 이해하십시오. 그 서의 마음이 여러분을 화병에서 구원하고 마음의 평화를 줄 것입니다. 셋째, 원수일수록 등 뒤에서 칭찬하십시오. 내가 던진 칭찬의 부메랑은 반드시 사람을 데리고 내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 칭찬이 가장 강력한 복수이자 가장 아름다운 화해의 손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 혹시라도 마음에 걸리는 인연이 있다면 굳이 지금 당장 전화를 걸어 사과하려 애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저 잠들기 전 마음속으로 그 사람의 평안과 행복을 잠시 빌어주십시오. 그리고 내일 혹은 다음에 누군가에게 그 사람 이야기를 할 기회가 생겼다면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툭 무심한 듯 한마디 던져보십시오. 그 작은 말의 씨앗이 언젠가 울창한 숲이 되어 여러분의 노후를 외롭지 않게 풍성한 사람 냄새로 가득 채워줄 길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옛말처럼 여러분의 지혜롭고 품격 있는 언어 습관이 남은 인생을 따뜻한 날들로 채워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곁에 좋은 사람들이 가득하여 늙어가는 길이 결코 쓸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고 엉킨 실타래를 푸는 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곳은 여러분의 인생의 쉼터 지혜의 숲이었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